guys, this is Dr. Nani Burns. 오늘은 영어 문법 원리의 마지막 7번째 수식사와 수식당하는 말 사이에는 의미와 통사에서 일치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사상 일치의 근본 원리는 형용사적 수식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고 부사적 수식사는 그 나머지, 즉 형용사, 부사, 동사, 절을 수식해야 한다는 거죠. 의미상의 일치라면 수식사가 어떤 말을 수식하는지 문장에서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의미상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문장이 애매해지거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문장이 되어버리죠. 수식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형용사적 수식어, 부사적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라면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들을 들 수 있죠. 형용사구에는 동격구, 분사구가 대표적이고 형용사절 그러면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부사적 수식어라면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들 수 있죠. 부정사구나 독립구가 부사구로 쓰이고 종속절이 부사절로 쓰이죠. 형용사적 수식어를 사용할 때는 다음이 세 가지에 주의해야 되죠. 첫째, 형용사가 제한적으로 쓰였는가, 비제한적으로 쓰였는가. 둘째, 형용사가 수식어로 쓰였는지 혹은 보어로 쓰였는지. 그리고 셋째로, 동사에서 유래하는 형용사, verbal adjectives의 경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쓰였을 때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죠. 제한적 수식사는 그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비제한적인 수식사는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걸 목적으로 하죠. 수식사가 제한적으로 쓰였는지 비제한적으로 쓰였는지를 알려주는 한 방법이 콤마 사용이죠. 즉 콤마를 쓰면 부연적 설명, 콤마를 안 쓰면 identifier가 되죠. The dog that is not mine follows me around. Dogs, loyal animals, are our best friends. That is not mine은 형용사절로 dog를 수식하고 loyal animals는 동격으로 dogs를 수식하죠. 하지만 첫 번째 수식절은 어떤 개인지를 알려주는 identifier의 역할을 하는 반면 두 번째의 동격 수식사는 부가 설명만 하죠. 이런 이유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쉼표를 사용했죠. 두 번째로 형용사는 단순 수식사와 보어로 쓸 수 있죠. A white house, something white, the house is white, I painted the house white. 첫 번째 두 개의 white는 수식사로 쓰였고 세 번째, 네 번째 white는 보어로 쓰였죠. 특히 세 번째는 주격보호, 네 번째는 목적격보호. 대부분의 형용사는 단순 수식어나 보어로 다 같이 쓰이지만 어떤 수식어는 꼭 하나에만 쓰이죠. 가령 the drunk sailor, the asleep sailor 라고 하면 틀렸죠. 왜냐면 drunk나 asleep은 꼭 보어로만 쓰여야 되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라면 the drunken sailor fell asleep, the sleeping sailor is drunk.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사용에도 주의를 요구하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동사에 어원을 두지만 형용사처럼 쓰이는 단어들이죠.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현재 분사는 상태나 대상을 기술하는 반면에 과거 분사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I am boring 그러면 내가 남을 지겹게 하는 거고 I am bored 그러면 내가 지겨워진 거고 You're confusing 그러면 너가 남들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얘기고 You're confused 그러면 너가 혼란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부사의 사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부사를 어디에 놓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떤 말을 수식하는지 문장상에서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부사와 부사가 수식하는 말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게 부사 사용의 근본 법칙이죠. The song was absolutely beautiful. She walks amazingly fast. I happily accept the invitation. Luckily,
I did not need to go. Absolutely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amazingly는 부사를 수식하고 happyly는 동사를 수식하고 luckily,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죠. 수식사는 그 형태를 바꾸어서 정도의 차이를 표현해 줄 수 있죠. 비교하는 방법이나 대상에 따라서 수식사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죠. 원급은 두 개의 비교하는 대상이 같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비교급은 다른 수준임을, 그리고 최상급은 두 개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 말이죠. Today is as warm as yesterday. Today is warmer than yesterday. Today is the most warm day of all days.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으로는 첫째, 그 비교하는 대상이 같은 캐테고리에 속해야 되는 거죠. Chemistry tests are easier than physics. 화학 시험을 물리학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비교하는 대상이 같은 캐테고리에 있으려면 화학 시험과 물리학 시험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Chemistry tests are easier than physics tests라고 해야 되죠. Bill is faster than anyone on the team 이라고 하면 비논리적이죠. 왜냐하면 빌이 그 자기 자신보다도 더 빠르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니까요. 논리적인 비교가 되려면 빌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사람들과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Bill is faster than anyone else on the team.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만들 때 한 형태로만 써야 되죠. 비교급과 최상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죠. 하나는 ER, EST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more, less 혹은 most, least를 수식해서 만드는 방법이죠. 이때 한 가지 방법만 써야지 두 가지를 모두 한 문장에 쓰면 비문법이 되죠. Dogs are more smarter than cats. 혹은 Dogs are the most smartest of all animals 라고 하면 틀렸죠? 맞게 하려면 하나의 형태만 써줘야 되죠. 그래서 Dogs are smarter than cats 혹은 Dogs are more smart than cats. Dogs are the smartest of all animals. Dogs are the most smart of all animals 라고 해야 되겠죠? 수식사와 수식받는 말의 의미상의 일치는 영어 문법 사항 중 주로 스타일에 해당하는 거죠. 수식사는 문장상 이것저것 돌아다닐 수가 있죠. 이렇게 문장의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식사를 잘못 놓으면 문장이 애매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I almost ate all the steak. 이 문장은 almost가 잘못 놓였죠. almost가 ate을 수식하면 거의 먹을 뻔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문장이 의도하려고 하는 바는 스테이크를 거의 모두 먹을 뻔했다는 거죠. 그래서 almost가 수식해야 되는 거는 all, 거의 모두. 그래서 맞는 문장은 I ate almost all the steak 라고 해야 되죠. I sold a car to the accountant with leather seats. leather seats가 accountant를 수식하는 황당한 말이 되죠. 가죽 좌석을 가진 회계사가 아니라 가죽 좌석을 가진 차여야 되죠. 차를 가죽 좌석을 가진 회계사한테 팔았다는 게 아니라 가죽 좌석을 가진 차를 회계사한테 팔았다는 말이죠. 수식에 맞게 쓰려면 I sold a car with leather seats to the accountant 라고 해야 되겠죠. misplaced modifier의 하나가 squinting modifier죠. squinting modifier는 수식사가 한 문장에서 한 개 이상의 말을 수식할 때이죠. 문장이 한 개 이상의 수식사를 수식하게 되면 의미가 애매해지죠. 그래서 squinting modifier는 없애줘야 되죠. 다음은 squinting modifier의 예죠. She said on Friday that she'd finish the project. 이 문장에서 on Friday는 said를 수식할 수도 있고 finish를 수식할 수도 있죠. Friday가 표현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Friday가 수식하는 말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죠. On Friday, she said that she would finish the project. 그러면 그녀가 금요일에 말을 했다는 거고 She said that she would finish the project on Friday 라고 하게 되면 그녀가 금요일에 프로젝트를 다 끝낼 거라는
말이 되죠. 수식사를 쓸 때는 수식을 당하는 말이 꼭 있어야 되겠죠. 한 문장에서 수식 당하는 말 없이 수식사가 써졌다면 그걸 dangling modifier라고 하죠. When 6 years old, my grandfather died. 이 문장을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할아버지가 6살에 죽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6살에 죽나요? 이 문장은 내가 6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When I was 6 years old, my grandfather died 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모든 영어 문법의 7가지 원리를 알아봤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영어 문법들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죠.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